초저녁부터 손님이 들이닥쳐 바빴던 하루였다. 아줌마와 나는 주방에서 함께 마무리를 하며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잠시 쉬는 와중 아줌마가 묘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순간 당황한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줌마라는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예쁘셔서 그만 넋을 놓고 봤네요. 그 말에 아줌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레 말했다. 이거 나 꼬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웃으며 받아쳤다. 꼬시면 넘어오실 건가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그날 밤 내가 소주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녀는 안주로 짜글이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다. 가게에 온통 마시는 냄새가 풍겼고 아줌마는 능숙하게 술상을 차리고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즐기면서 사세요. 즐기면서요?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도 제가 좀 답답한가요? 조금 그렇죠. 거리감도 느껴지고 사람이 너무 고지곳대로만 사는 것 같아요. 때론 일탈도 좀 하고 빈틈도 좀 있고 해야 옆에 사람도 편한데 말이에요. 일하느라 땀 흘린 뒤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올 때쯤 나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아줌마 말고 누님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정색하며 대답했다. 나이 차이도 있는데 무슨 누님이에요? 저한테 거리감 느껴진다면서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지내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아줌마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간질거렸다. 그해 여름 정태는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버겁게 느낄 만큼 지쳐 있었다. 아내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이혼 1년 만에 전 아내의 재혼 소식까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그때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삶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식당에 새로 들어온 은옥 아줌마였다. 은옥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정태를 맞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는 엉망이던 정태의 기분마저 풀리게 했다. 물론 그녀의 빼어난 외모도 그를 사로잡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태가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고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은옥은 정태의 가슴을 뛰게 만든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다. 안녕하세요. 평소 외식업에 관심이 많아 3년 전 동네의 30평대에 삼겹살 전문 식당을 창업한 결혼 10년차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2살 어린 아내와는 20대 중반에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고 현재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꼬박꼬박 월급 잘 주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망할 수도 있는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죠. 식당이 자리 잡는데 6개월 정도 돈벌이가 시원찮았지만 다행히 그 뒤로는 점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해 새로 창업하는 신규 소상공인 중에 19은 망하고 1명 정도만이 살아남는다는 통계가 있던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제 스스로도 떳떳하고 남편을 못 믿어 하던 아내도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보내주니깐 그때부터는 우리 남편 대단하다로 인정하는 모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식당을 3년 넘게 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인데 가게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면 3시쯤 됩니다. 정오쯤에 일어나 밥 챙겨 먹고 운동 갔다가 그날 장사할 때 쓸 물품들을 구입하러 농수산물시장과 식자재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다시 식당으로 가요. 장사 시작하곤 저의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처음 가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라 1년 가까이 아내가 저녁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저랑 같이 퇴근을 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군말 없이 도와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부터는 식당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깐 이젠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하라고 했죠. 저희 부부는 2년 연애할 때나 9년 결혼 생활 동안 싸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 하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고 집안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말투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고 자기를 너무 외롭게 만든다고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 근처에 휴대폰 가게 하는 젊은 사장놈과 바람이 났습니다. 뭔가 수상한 것 같아서 마누라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감금 주고받고 잊혀지우지 않은 카톡이 있더군요.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도 오늘만 참아봐. 내일은 징하게 붙어있자. 자기 당장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진짜 머릿속이 정지 상태였어요. 저는 마누라를 떠보기 시작했는데 자기 매번 외롭다고 하더니 혹시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자기 마누라를 불륜녀 취급하는 거야 뭐야. 오히려 나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주고받은 내용을 말했더니 그때서야 제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휴대폰 가게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처음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자주 놀러가서 서로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해졌고 정이 들었다면서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로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로 이쁘다. 우리 아무도 모르게 사귀자고 해서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홀딱 넘어가 지금껏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애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이혼하면 우리 애만 불쌍할 것 같아 참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식당일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말은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그놈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어린애는 처갓집에 맡겨두고 1년 넘게 그놈과 호화하며 붙어 지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에도 수백 번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냥 쇼인도 부부로 아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혼하고 서로 각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많이 힘들었네요. 쉽지 않은 현실이 닥쳐오니 모든 게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이렇게 살다 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단 생각에 결국 협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1년 뒤쯤 아들내미 초등학교 진학 문제로 전처랑 상의도 하고 얼굴도 볼 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녀는 이혼 직후 보톡스도 맞고 코도 조금 높인 것 같고 심지어 미드 수술까지 했더군요. 안무튼같이 살 때와는 다른 이질적이면서도 뭔가 성숙하고 이뻐진 느낌이었어요. 협의이혼이었지만 그래도 나쁜 감정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었기에 그날 만남이 의외로 유쾌했었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가끔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연애 시절처럼 잠자리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달콤한 상상도 해봤어. 그런데 만남이 있은 후 얼마 뒤 갑자기 내 카톡 리스트에서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 나를 리스트에서 지운 듯 불과 며칠 전까지 톡으로 서로 안부도 전하고 내가 스벅 선물 쿠폰 쏘니까 고맙다며 답장도 했었는데 당황스러웠죠. 한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해볼까? 아니 문자를 넣어볼까? 망설였어요. 혹여 실수로 날 차단한 게 아닐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게 일에 묻혀 잠시 잊고 두 달여가 지냈나. 우연히 아내와도 친한 후배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참 술자리 분위기가 익어가다가 그 후배가 내 옆으로 건너와서 둘이 잔을 나누며 지난 이야기 나누는데 그 후배가 나보고 요즘 사귀는 여자 없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왜?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하하 선배님 형수님도 재혼했는데 형님도 새 출발하셔야죠. 뭐라고? 미진이가 재혼을. 언제? 어라 선배 몰랐어요? 난 알고 있는 줄 알고. 이런. 이혼 후 아내는 의느님의 힘을 빌려 조금씩 얼굴을 뜯어고치며 성공적인 변신과 동시에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뭐 그럴 의무야 없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았었는데 재혼하기 전 내게 결혼한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동안 씁쓸한 감정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을까?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다.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갈 의욕도 없어지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처자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목표도 사라졌으니 식당 일 하는 것도 점점 고되게 느껴지고 실증이 나더라고요. 가게가 점점 바빠지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줄 실장급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구인 광고를 내고 며칠 뒤 한 여성이 전화로 가게에서 일해보고 싶다며 면접을 요청해 왔다. 이력서를 보니 그녀의 나이는 53세. 그런데 막상 마주한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동안의 외모에 귀티까지 줄줄 흘러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을 풍겼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는 약간 배우 김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새침하면서도 정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다. 면접을 보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았다. 사실 전처 때문에 망가졌던 마음이 그녀를 보는 순간 깨끗이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은옥 씨, 그런데 식당 일은 해보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녀는 솔직히 답했다. 식당 일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집에서 살림하던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먹고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하더라고요. 돈 버는데 고생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전 그녀의 남편은 화장품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대전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주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단다. 그래서요. 그녀가 덧붙였다. 시키는 일은 뭐든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처럼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와 매일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어쩌면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금요일, 토요일은 언제나 바빴다. 동네 장사 특성상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이기 일쑤였고 나 역시 계산하며 서빙을 돕고 주방과 홀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은호가 주머니와 동선이 묘하게 겹치는 일이 잦았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2번, 3번이 반복되자 우리 둘 다 은근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밤 12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은옥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저한테 흑심 있으세요? 순간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흑심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왜 자꾸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툭툭 치고 가느냐며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졌다.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했다. 사실 동선이 겹친 건 그녀가 이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였는데 그걸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 오해하다니. 은옥 씨야말로. 나는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혹시 나한테 꼬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아니거든요. 그녀는 당황한 듯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나는 계속 놀렸다. 은옥 씨,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싫은 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정색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언제 정색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발끈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홍시처럼 빨갰다. 그럼 민망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일부러 더 짓궂게 물었다. 그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싫으신 건 아니죠? 싫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사장님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은옥 씨의 얼굴은 여전히 발그레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정말이지 즐거웠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가벼운 농담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호라비의 외로움은 과부가 안다는 말처럼 우리 둘은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 새벽 2시를 훌쩍 넘겼다. 그런데 그녀가 퇴근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옥 씨, 아직 안 갔어요? 사장님, 오늘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냥 집에 가려니
너무 공허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녀의 생일이라는 말의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생일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말은 어딘가 애틋하게 느껴졌다. 생일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죠. 간단하게라도 축하해야죠. 제가 케이크 준비할게요. 우리 조촐하게 생일 파티예요. 역시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파티 준비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다. 사장님은 왜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긴 하죠. 맨날 식당에만 처박혀 일하느라 만날 시간도 없고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럼 외롭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좀 풀고 그러셔야죠. 그 순간 무심히 던진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조금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말 나온 김에 은옥 씨가 오늘 그 빗장을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빗장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고백할게요. 빗장을 활짝 열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비슷한 처지였던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따뜻한 성격 때문인지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재혼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결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행복은 과거를 잊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경태와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유도선수로 활동하며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출전할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다. 그러나 전지훈련 중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하며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진학했다. 운동을 그만두고도 내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고 싸움 한 번 없이도 자연스레 학교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때 1학년 2학기 경태가 전학을 왔다. 첫인상은 솔직히 한숨이 나올 정도였다. 얼굴은 곱상하고 몸은 말랐으며 성격까지 소심해 보이는 데다 누가 봐도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듣자니 다른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 전학 온 거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다. 우리 반에서 한부모 가정은 나와 경태뿐이었다. 동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경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경태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한테 그게 큰일도 아니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경태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아빠 없이 자란 경태가 불쌍했던 것도 있지만 내 반에서만큼은 왕따나 괴롭힘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경태 같은 찐따와 친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경태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경태 엄마와 그의 누나 덕분이었다. 어느 날 경태 엄마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경태가 내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야, 경태야, 너희 엄마 뭐 하시냐?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학원 하고 있어. 헉, 그럼 너 엄청 힘들겠다. 엄마가 선생님이면. 괜찮아. 엄마는 보수적이지 않아서 잔소리 별로 안 해. 그래, 너희 엄마 나이가 어떻게 돼? 올해 40이야. 헐, 진짜 젊으시네. 너 누나도 있다며? 응, 우리 엄마가 20살에 결혼했거든.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10년도 더 됐지. 와,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왜 여태 재혼을 안 하셨대? 몰라, 우리만 보고 산다고. 재혼 생각 없으신가 봐. 경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 내가 진혁이구나. 정말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겼네. 진혁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경태는 완전 애기 같다. 애기. 경태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체격이 우람하다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학원 선생님답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오는 투피스 정장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다. 정말 마흔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진혁이가 우리 경태를 많이 도와준다며? 정말 고마워. 뭐려?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거죠. 어쩜 말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해. 앞으로 자주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그렇게 경태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화여대에 다니는 경태 누나와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사는 집은 중장비, 기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형. 이렇게 세 식구가 좁은 공간에 부대끼며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경태의 집은 달랐다.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다정한 엄마와 빛나는 누나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꽃밭이었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를 알뜰히 챙겨주는 경태 엄마.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경태 누나. 경태와 내가 친해진 이유는 사실 단순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경태가 아니라 그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였다. 어릴 적 내 인생의 시작은 마치 모퉁이를 돌자마자 끝없이 이어진 황량한 길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내가 6살 때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3년 동안 경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며 웃어주셨던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녀가 내게 남긴 기억은 어쩐지 늘 슬픔의 잔상과 함께였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빠 내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형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가정의 풍경은 나에겐 그림 속 이야기 같았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리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에겐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를 친구, 엄마로만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음식을 내밀 때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낯설지만 그리운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다정함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경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한편으론 설렘이, 또 다른 한편으론 묘한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다. 친구 경태는 군, 복무 중이라 집에 없지만 내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다. 혜정 누나와 아줌마는 모녀 사이지만 나와는 그 이상의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서로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채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그들. 그 속에서 나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기보단 그저 이끌려갈 뿐이다. 특히 아줌마는 단순히 나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선다. 세상을 살아오며 터득한 그녀만의 매력과 기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평소에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타인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밀고 당기는 그 미묘한 순간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끊임없이 흔든다. 혜정 누나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내 마음을 휘어잡는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준다.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매번 새로운 감정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워지곤 한다. 오늘도 경태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내가 이곳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매력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결국 나는 그 매력에 이끌려 다시 한번 문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내쉬며 마음속 깊은 혼란을 뒤로한 채 초인종을 눌렀다. 이렇듯 정숙한 친구의 엄마로만 보여졌던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 경태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난 그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경태의 집에서 자게 됐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 게 화근이었다. 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다가 수건거리에 걸린 아찔한 뭔가를 하나 발견했다. 누구의 것일까? 혜정 누나?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 누구의 것이면 어떠하랴. 아줌마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혜정 누나는 모델 지망생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나의 실수였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채 보리를 보다 못 볼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헉. 나만의 세계를 여행하던 내가 감았던 눈을 번쩍 떠보니 앞에는 경태, 엄마인 아줌마가 서 있었다. 너무 놀랐던 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런 형편이니 가릴 시간도 없었다. 아줌마 역시 내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했다. 아우, 미안해. 한참을 멍하니 지켜보던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주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나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내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보는 번호다. 누구세요? 응, 나야. 경태 엄마. 경태 엄마라는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너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난 몹시 당혹스러웠다.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련이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다. 그러나 친구 엄마가 부르는데 어쩌겠는가. 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경태의 집을 찾았다. 죄송해요, 아줌마. 어이구, 그깟 일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다 젊으니까 그런 거지. 난 그런 말을 하며 이해해주는 경태 엄마가 무척 고마웠다. 경태가 없으니 집이 허전해. 너라도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진혁이는 아줌마 안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죠. 근데 경태도 없는데 혼자 놀러 오기가 좀 그래서요. 괜찮으니깐 그런 생각 말고 자주 와. 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진혁이는 그런 민경 아줌마의 따뜻함에 자연스레 끌렸다. 진혁아, 내가 경태 친구라서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난 너랑 대화하는 게 참 좋아. 내가 어른스럽고 배려심 많아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고 진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다. 저도 아줌마랑 이야기하면 참 편해요. 뭔가 엄마 같으면서도 친구 같고요. 엄마 같다는 말은 좀 그렇네. 그냥 친구라고 해줘. 그날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밤이 깊어갔다. 진혁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민경 아줌마는 갑작스럽게 말했다. 이 시간에 가긴 위험하잖아.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오늘 혜정이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술 취했으니 자고 가라는 건데. 아줌마, 저도 남자예요. 남녀가 둘만 집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호호, 너가 무슨 남자니? 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 그녀는 거실에 이불을 펴주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다.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문득 진혁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진혁아,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혹시 저 때문에 설레이는 건 아니시죠? 호호, 뭐라는 거야. 암튼 앞으로 자주 놀러와서 오늘처럼 아줌마랑 놀아줘. 아줌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다.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경태 엄마가 내 방으로 찾아와 고백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인 줄 알았지만 분명 꿈은 아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줌마였다. 여태까지 정숙하다고 생각했던 경태 엄마였다. 그래서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잠에서 깨고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어머, 진혁이가 나 때문에 깼구나. 호호. 아줌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내가 깨기만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감탄사를 보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런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다. 그것도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고 이대의 팔팔한 총각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아줌마가 물었다. 진혁이 여자 많이 만나봤지? 아줌마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물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정숙하고 조용한 아줌마였다. 그래서 행동과 말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난 그 미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미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청순한 얼굴 뒤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아줌마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그것도 아들 친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진혁아 미안해. 근데 진혁이가 아줌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아줌마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거든. 아,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니? 그럼요. 저도 아줌마를 평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일로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도 않고요. 진혁이는 생각이 정말이지 너무 어른스러워. 살다 보면 누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쯤은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일은 평생 비밀이에요. 그래, 고맙다 진혁아. 이렇게 아줌마를 지켜줘서. 바로 그때였다. 덜컥하며 거실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혜정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혜정 누나가 집에 왔다. 그러나 난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 혜정 누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줌마와 마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랐겠지만 아줌마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다. 엄마가 왜 거기서? 응. 혜정이 왔구나. 경태 생각이 나서. 흑흑. 아줌마는 혜정 누나를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 엄마도 참,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래. 흑흑,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애미 심정이 돼봐. 아줌마의 연기는 내가 울컥할 정도로 리얼했다. 그날 이후 내겐 매일같이 아줌마로부터 문자가 왔다. 물론 나 역시 경태가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욱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다. 하지만 난 그날처럼 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낮 시간에 가야만 했다. 혜정 누나 때문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혜정 누나가 없는 낮 시간에 아줌마와 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와 만나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으로 갔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나는 당연히 아줌마가 뛰어나오면서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날은 혜정 누나가 문을 열었다. 누나, 근데 아줌마는? 그게 갑자기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가셨어. 그녀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다. 혜정 누나는 내가 그동안 아줌마와 몰래 만나온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태한테는 비밀 지켜줄 테니 자기와도 가끔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 청순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후 아줌마 몰래 혜정 누나와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였다. 하루는 아줌마가 개모임에 나갔다며 집으로 오라는 혜정 누나의 연락을 받고 갔다. 아마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을 때다. 아줌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분명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뭔가 기척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다. 헉. 너무 놀란 나와 혜정 누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다. 엄마. 아줌마? 아니, 혜정이 너. 아줌마는 딸년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노가 치민 아줌마가 내 뺨을 후려갈기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난 그렇게 쫓겨났다. 죄책감에 난 더 이상 경태의 집을 찾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어. 너 우리 혜정이랑 사겨.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혜정 누나와 사귀라는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경태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정작 집에는 아줌마 혼자만 있었다. 누나는 어디 갔어요? 응. 혜정이는 친구 집에 갔는데 좀 늦게 올 거야. 역시 아줌마의 말은 구실이었다. 아줌마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간절히 원했다. 아예 작정을 하고 혜정 누나가 없는 날을 골라 나를 불러들인 것이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줌마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혀가,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야. 그 말에 난 다시 한번 휩쓸려 갔다. 어느 날 경태가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나는 경태의 환영회를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경태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아줌마와의 복잡한 관계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경태의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활기찼다. 아줌마는 환영회 준비로 바빴고 혜정 누나는 음식을 차리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태는 오랜만에 만난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야, 진혁아, 오랜만이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내리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나도 그를 꽉 껴안으며 웃었다. 제대 축하한다, 이 자식아. 환영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경태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아줌마와 혜정 누나는 그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 기울였다. 나도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아줌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혜정 누나와의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나를 부르며 말했다. 진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긴장했지만 그녀를 따라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이와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때? 그럼 나도 너 포기할게. 그리고 이번엔 진심이야. 그게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서 말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줌마의 말은 나를 놓아주겠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게 보여준 희생과 배려가 마음이 아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말씀대로 할게요. 방에서 나오자 혜정 누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혁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그녀는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혁아, 아까 엄마가 한 말 들었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들었어. 혜정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너를 많이 좋아해. 진심으로.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 하려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혜정 누나, 나도 누나를 좋아해.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 나는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거나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삶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혜정 누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시간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다.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 또 다른 여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혜정 누나,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혁아, 물론이야. 나도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의 지난날 함께 쌓아온 추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년 봄 가장 따뜻한 계절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는 더없이 밝고 기대될 뿐이다.